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과연 불안이 경우의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경우 불안의 어떤 원인과 그 경우 불안의 그다음에 측정 방법, 그다음에 유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우 불안은 왜 생기느냐? 모든 공격의 시간과 공격의 방법과 공격의 장소, 수법 모든 것이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범인이 결정을 하고 경호원은 후속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적의 규모와 수법, 그것을 갖다가 예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정보와 첩보해 가지고 수행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항상 긴장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호원이 경호무 상황에서 당연하게 불안을 원인을 갖다가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경호원 자신이 선천적으로 소지하는 어떤 성격적 특성인 심리 상태에 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상황으로부터 기인되는 환경성격 자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호의 불안에는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성 불안이라는 것은 잠재적 에너지를 내 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더 많은 더 위협적인 어떤 상황으로 하는 어떤 불안, 이것을 우리는 특성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태 불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상태 불안이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규모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환경의 특성적 성향, 여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상태 불안이다, 동적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다가 해야 될 것이고, 선발 경우에서 많은 정보와 첩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위협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위협적 요소를 갖다가 많이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태 불안을 갖다가 훨씬 더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안의 본질적인 이유는 개인적 규범적 기준에 도전함과 동시에 경호 대상자 외의 모든 사람과 환경 및 조건을 경계해야 된다는 경호 상황의 어떤 특수성에서 비롯되고, 바로 이 경호 상황이 포함하고 있는 경호 업무 수행 과정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채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경호 업무 성격과 각종 우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임무 수행 실패에 대한 어떤 불안, 예측 불가능한 경우 행사의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다음 지휘로부터 요구되는 각종 긴박감과 대처, 다양한 업무 환경의 특징을 인해 가지고 경원들은 업무 수행 시 항상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갖게 됨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 것 같으면요, 이 경호 불안의 원인으로는 부적감이라든지 통제 상실, 그 다음에 신체적 어떤 불안, 그 다음에 환경 등을 들고,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어떤 공포라든지 주위 상황의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 동료들 간의 어떤 갈등, 부상에 대한 공포,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어떤 불안을 조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은 업무 수행 중에 느끼고 있는 경호 불안은 경호원의 경력이 적을수록, 그 다음에 낯선 경호 환경일수록 더 고조된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경호원들의 결과에 대한 어떤 너무 집착해서 적정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생리, 심리, 생화학적으로 불필요한 반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 어떤 심리 상태가 불안이 과연 경호 임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 데에 대해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업무 수행 시 구조된 불안은 임무 수행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고되었고, 불안이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은 크게 욕구 이론과 적정 수준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욕구 이론은 자극과 반응 강화 이론 또는 욕구 감소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관점은 임무 수행 시에 각종 환경적 요구로부터 발생되는 상태 불안의 증가함에 따라서 업무 수행의 성과도 비례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즉 욕구 이론에 따라서 주어진 유인동기, 모티베이션이죠. 그리고 상황적 어떤 욕구에서 나타나게 되는 불안 정도와 함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욕구에서 나타나는 불안 정도 함수 관계는 욕구 이론은 업무 수행이 높을수록, 어떤 외적 작용이 높을수록 이것이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수준 일어난 것은 어떤 외적 작용이라든지 심리적 불안 상태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강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졌을 때는 그 강도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어떤 그 적정 수준,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된 이것을 우리는 역유 이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수행은 습관적인 어떤 힘이 강화된 시행의 결과로서 욕구가 커지게 되는데, 이 수행 결과 역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행 초기에 일어날 때에는 초기의 기능 습득 판단 단계에서부터 습관의 힘은 정확한 반응을 하게 되고, 초기의 기능 학습 단계에서는 각종 수준의 증가는 업무 수행에 저하하거나 업무 기능이 학습담에 따라서 각성 수준의 증가는 업무 수행을 촉진시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무 상황은 이미 습득된 기능을 일정한 조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습관의 힘과 유인동기는 일정의 고정된 상도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우 임무 수행의 결과는 앞서 논의된 각종 불안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된 불안의 정도 또는 각성 수준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뭐냐, 욕구 이론과 다른 어떤 역유 이론과 다른 욕구 이론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정 수준 이론은 부자원 수준과 업무 수행과의 어떤 직선적인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욕구 이론과는 달리 업무 수행의 성과가 일정한 수준의 불안 상태까지 향상되다가 적정한 수준의 각성 상태에서 업무 수행이 극대화됐다가, 그 다음에 각성 수준이 더 증가하면 지나치게 업무 수행의 결과는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정도 수준까지 쭉 외적 자극이 해가지고 심리적 요인에 해가지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하게 될 것 같으면 업무 수행 능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점의 업무 수행 능력이 제일 높은 그 지점을 우리는 적정 수준이다.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서 찾아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수준 이론에서는 업무 수행의 결과가 욕구 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적정 수준과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업무 수행 능력이 향상돼서 적정 수준의 정점을 유지하다가 각성 수준이 적정 수준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저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수준이 어떤 업무 수준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의 어떤 특성 불안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임무의 난이도, 이것이 굉장히 실내 행사냐, 실외 행사냐, 공식 행사냐, 비공식 행사냐, 그다음에 운집된 군중들이 참여 요인들이 어떤 악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요인들이냐, 그의 어떤 임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임무의 학습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습 단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선발 경우에 대한 어떤 것이고 정직과 첩보에 대한 어떤 많은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것이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성 불안 수준이 너무 높으면 일반적으로 업무 수행에 해롭고, 너무 낮아도 업무 수행에 저해율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임무의 난이도 역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업무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각성 수준 상태가 유리한 반면에, 복잡한 임무 또는 어떤 굉장히 정적이며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임무는 낮은 각성 상태를 효율적으로, 낮은 각성 수준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차원적 어떤 불안의 이론에 의하면 인지적 어떤 신체적 상태 불안은 업무 수행에 각기 다른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신체적 상태 불안은 임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도달하지만 일단 임무가 시작되면 저하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어떤 상태 불안은
높지만 해당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을 신체의 내적 상태로 분할시키지 않고 또는 과제의 특성이 특별하지 않다면 신체적 상태 불안이 인지적 상태 불안보다도 임무 수행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불안과 임무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어떤 개념을 재정립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첫째, 쉬운 과제에서는 불안이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잡다한 어떤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서는 임무 수행을 갖다가 굉장히 좀 저하시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근력과 지구력과 같은 대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에는 어떤 높은 각성 수준이 유리하지만은 조정력과 정막성과 집중력과 같은 소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에서는 낮은 어떤 각성 수준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성 수준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어떤 외적 자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력과 지구력과 같은 큰 근육을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 스태프들이 바깥에서 야 오른쪽 왼쪽 뛰어 왼쪽, 그 다음에 유도 시합을 할 때 큰 근육을 쓰지 않습니까? 허벅다리 밭다리 힘을 더 주고 밀리지 마 이렇게 건설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미세한 근육을 쓰는 사격, 골프라든지 양궁 같은 경우에서는 스태프들이 바깥에서 큰 소리를 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을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미세한 근육을 하는 때는 외적 작용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근육 같은 근육. 그래서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어떤 방어 대피를 하고 행동적인 요건이 있을 때는 어떤 동적 활동이 됩니다만은 적과 그 다음에 경호 대상자와 그 다음에 경호원과의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어떤 각성, 자극을 갖다가 준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불안과 시간 간격은 임무 시기가 다가올수록 증가하고 임무 직전에 최고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무 중에는 다소 감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운동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어떤 임무 수행 전에는 굉장히 좀 불안하죠. 호가를 불고 시작이 전에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운동 시합 중에는 그 운동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 불안 상태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난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부정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령과 불안 수준은요, 청소년기에 굉장히 상승했다가 30대부터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60대부터는 다시 상승한다고 봅니다. 왜냐? 30대 이전의 초단계에서는 모든 어떤 상황적 요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30대 이후에서 40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업무 수행을 해보고 그 경험력 요소에 가지고 나타난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많이 상승을 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60대부터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생리적 불안 상태. 내가 이 나이에 저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심리적 불안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안은 단체로 임무를 수행할 때보다도 개인이 임무를 수행할 때가 굉장히 더 높게 나타난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협조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설사 실수를 해서 옆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단독 경우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지 못할 것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실패를 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인이 했을 때하고 여러 사람이 했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경호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안 요인을 어떻게 통제하고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불안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적 특성 불안과 상황적 요인이라는 어떤 불안의 원칙을 제거시키거나 경호원 자신의 상황적 불안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경호원의 어떤 과도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임무의 행사 자체를 없앤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상황적 불안 요소에 대한 어떤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을 과다하게 느끼는 경호원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조절 능력을 키우는 일뿐이겠죠. 일반적으로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들은
불안의 어떤 원인을 자체를 제거한다든지 불안을 시키는 과연 이 원인이 뭔지 그것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자체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상황적 불안 요소는로부터 발생되는 어떤 심리, 생리, 행동적 불안에 대한 반응 현상을 해소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업무 수행의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기체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경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경호원 개개인이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개인의 불안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불안의 요인이 개인의 어떤 성격적 특성인 특성 불안이나 상황적 요인이라는 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불안의 원인을 제거시키고 경호원 자신의 상황적 불안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업무 수행을 갖다가 위해서 불안 해소 방법의 절차는 첫째, 경호원이 느끼는 불안의 수준을 갖다가 먼저 탐지를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 파악한 다음에, 셋째는 불안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원인과 것을 파악했을 때는 이것을 이제 효율적으로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이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경호 업무 수행소의 경호원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어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이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방법들은 모든 상황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 해소 기법을 사용할 때도 자신의 어떤 불안을 느끼고는 원인과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경호 행사의 어떤 특성과 주위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안 해소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불안이 해소진다는 건 아니겠죠. 업무 수행 능력을 상승시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불안 해소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속적인 훈련과 연습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이 이제 심상훈련이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훈련이라는 것은 실제로 동작을 하지 않고 정적인 상태에서 업무 수행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반복적으로 상상하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체계적으로 순수적으로 시연해 나가는 어떤 사고의 전 과정으로서 경원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 행사에 대한 어떤 준비 상태를 갖추게 하고 불안을 해소시켜서 업무 수행에 대한 주의력을 높여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할 때는요, 처음부터 업무를 출발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마칠 때까지 전 과정을 경무 수행과 같은 순서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이용되는 어떤 심상의 질에 따라서 효과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심상의 어떤 선명도라든지 통제 가능성의 정도, 현실감의 정도 등이 높을수록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심상 기법은 어떤 특수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다음에 신체적인 현상의 하나인 심상 체험이 생기기 쉽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언어적인 암시에 의해서 심상을 체험하고 연습하고 시각적인 심상을 중심으로 다른 감각이나 신체 각 부위의 운동 감각을 명상이라는 형태로 극히 선명하게 현실에 가깝도록 상상하고 행사종의 심리적 감각적 체험도 가능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가 VIP를 모시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3시 방향에서 범인이 칼을 들고 공격했을 때 나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심장과 맥박이 상승이 할 것이죠. 생理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적 훈련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심상 훈련은 수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머릿속으로 떠올림으로써
뭐 기술의 습득과 이 습득의 어떤 향상을 꾀하고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상상 기법과 함께 시청각 방법을 병행한 훈련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상 훈련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명확한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 지도법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떤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보조물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고 행사장을 갔다가 우리가 보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먼저 가서 행사장에 사진을 찍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갔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간접적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청각 보조물로는 영화 관련, 경호 관련 영화, 비디오, 슬라이드와 같이 이제 경호 행사장의 어떤 그 상황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어떤 수영을 정상 속도나 느린 동작으로 비교하거나 과제에 대한 어떤 간단한 심상이나 그림을 보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보조물의 가치는 경호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인지하도록 해주고 주위 상황과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시청각 보조물을 통해서 상상해 봄으로써 훨씬 현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시청각 방법을 이용한 심상 훈련의 효과를 검증해서 운동학습에 매우 효과적으로 운동학습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일렉트로마이그래피 건전지를 갖다 목에 붙인 상태에서 노래를 하지 않고 노래를 한다는 생각만 해도 이목 근육이 움직이고 볼펜을 잡은 상태에서 EMG 잭을 손에 잡은 상태에서 글씨를 쓰지 않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글씨를 쓴다는 생각만 해도 이 손가락 검직이 이렇게 미세 근육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냐? 생각 자체가 어떻습니까? 생리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우리 인지 능력을 상승시켜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적을 요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상 기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경호는 가능한 한 실제 경호 행사가 벌어질 장소에서 심상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더 직접 행사장에 가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경호 행사장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라든지 특징적 장면, 환경 요인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요. 그 다음에 조명은 어떻게 켜질 것이고 음향은 어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참석자들 의리안고 VIP 단상 어딘지를 직접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상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장면을 상상해야지 실패하는 장소를 하면 안 되겠죠. 실수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면 실수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실수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경호원들은 스스로가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심상 훈련의 연습에서 경호는 경호 상황의 어떤 진행 과정과 흐름을 상상할 경우 실제 계획된 업무 수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 거의 같은 속도로 상상함으로써 행사의 효율적 진행과 계획된 순서를 재확인하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순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생각하려면 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상 훈련을 할 때는 경호는 실제 동작을 수행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집중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사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진이라든지 도면 같은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자신의 수행해야 할 경호 행사장의 환경을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가상적인 위해 상황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내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인 예를 들면 기후 조건이라든지 참석 인원, 소음 정도, 그 다음에 조명 상태 등을 상상해보면 이래 가지고 경호 환경에 대한 어떤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심상 훈련이 불안을 해소시키고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은 신체적 훈련의 효과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 훈련과 신체적 연습을 조합해서 두 개 병행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훨씬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심사훈련은 어떤 한계 정신에 대한 어떤 집중력의 한계적 연습이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고를 직접적인 어떤 신체적 어떤 활동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반응 속도에 따라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심상훈련은 어떤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신체적,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을 전개시키고 모의훈련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 훈련과 그것을 갖다가 두 가지를 병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 이런 어떤 훈련을 할 때는 이 모의 훈련과 연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 훈련은 뭡니까? 실제적인 어떤 상황을 전개를 시켜놓고 그거하고 똑같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호 업무 수행의 결과는 1차적으로 경원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능력 정도에 관련되겠지만은 2차적으로 훈련 정도와 효율성 그리고 습득한 방법을 수행하는 순간 심리 상태, 즉 불안과 긴장을 어떻게 통제,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고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호원의 어떤 불안 신호를 탐지를 하고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불안에서 방법을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훈련 굉장히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때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고 그다음에 불안으로 생기는 근육의 경직을 이완시키고 정신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모든 상황과 심상의 수행 과정을 업무와 동일한 과정으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개개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어떤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것이 걔한테 내 원인을 찾아서 나이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방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안 감소 방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요구 때문에 인력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해소 기법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켰는지 심리적 기제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경험력 요소를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모의 훈련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팀 기법에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나가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반복 속달 훈련이죠. 반복 속달 훈련. 경험력 요소를 많이 채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훈련과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장애적 요소가 어떤 불안이다. 어떤 불안적인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근육이 경직이 되고 어떤 실제적인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효율적인 어떤 반응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긍정적 사고와 어떤 행사의 흐름을 갖다 알문에 이래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어떤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그것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의 어떤 경험적 요소에 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의 원인과 그다음에 유형 그다음에 이 과연 불안이 경호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불안 요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